아난다라는 이름의 4살 된 어린이는 어떤 시골 마을에 난생 처음 찾아간다. 이 어린이는 마치 이 마을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빠짐없이 다 안다는 듯한 태도로 마을 안을 당당하게 돌아다닌다. 그리고는 사뭇 아쉽다는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말이지. 내가 죽고 나서 완전 딴판이 됐네. 그리고 아난다 자신이 과거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그 집으로 찾아간다. 생전 처음 와보는 마을이었지만 아난다는 이곳에 지리를 줄줄이 꿰고 있는 것처럼 어떤 안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신보다 10살, 20살은 좋게 더 많아 보이는 처음 보는 형 누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썽 안 부리고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아난다의 태도는 분명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였다. 또한 나이 지긋한 처음 보는 아주머니 앞에서 뒷짐을 지더니 사람들에게 그녀를 마누라라고 소개한다. 육신이 옷을 갈아입듯이 영혼이 육신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바로 어린 아이가 전생의 일들을 기억하고 말하는 경우다. 이때 아이의 부모는 꺼림칙함을 느끼지만 곧 아이가 그저 TV에서 본 내용을 말하고 있거나 상상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단정지어버린다. 전생에 대해 기억하고 전생을 말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과거의 가족과 과거의 집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주변 어른이나 환생을 연구하는 학자를 동반해서 해당 사람들과 해당 장소를 찾아간다. 난생 처음 도착하는 장소에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은 익숙함을 느낀다. 50세의 아주머니를 마누라라고 부르거나 20세의 청년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말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흥미를 갖는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회고하는 전생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뒤에 어린이가 살았던 곳으로 가서 조사한다. 그러면 실제로 회고 내용 속에서 언급되던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다. 과거의 가족들을 인터뷰하여 어린이의 전신이었던 그 고인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의 정보를 듣게 된다. 그러면 어린이가 말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생의 기억이 이번 생에까지 지속되는 것처럼 전생에서의 끔찍한 고통이 이번 생에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심리학자 캐롤 보먼은 자신의 아들 체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체이스는 어느 날 불꽃놀이 구경을 갔는데 불꽃을 터뜨릴 때 나는 대포 같은 소리를 듣자마자 고함을 지르더니 공포에 떨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내가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공포가 가셨다. 어느 날에는 친구의 집 수영장에서 요란한 다이빙 소리를 듣더니 전과 같이 고함을 지르고 공포에 떨었다. 체이스는 큰 소리에 대한 공포증이 심했던 것이다. 이후 체이스는 전생 최면을 받게 되고 최면 상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나는 총을 가지고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그 총은 길고 끝에는 칼이 꽂혀 있고요. 싸움은 온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연기와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고요. 포탄 터지는 소리와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 있기 싫어요. 다른 사람들을 쏘고 싶지도 않아요. 바위 뒤에 숨어 있었는데 오른쪽 옆구리에 총을 맞았어요. 너무 어지러워요. 어린 체이스는 총을 든 한 명의 병사가 되어 전쟁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이다. 놀랍게도 체이스가 총을 맞았다고 말했던 오른쪽 옆구리는 평소에도 습진으로 항상 고생을 하고 있던 자리였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죽어가던 한 병사의 공포는 다음 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어린아이는 큰 소리에서 곧장 전쟁의 끔찍함을 연상하고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생의 기억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체이스의 큰 소리 공포증과 만성적인 습진은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런 치유 효과는 전생 최면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증상이다. 전생 최면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혀 왔던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불편함의 근원을 명확하게 깨닫고 나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곤 한다. 심리학자 캐롤 보먼은 다음과 같은 사례도 들려준다. 이 사례는 3살짜리 딸을 키우던 캐런이라는 여성에 의해서 전해진 내용이다.
3살짜리 로렌은 치과에서 6개의 어금니의 은니를 씌우게 되었어요. 로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내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 은니 하는 게 싫어. 우리가 같이 죽었을 때 나쁜 사람들이 우리들 은니를 빼어갔던 거 기억나? 나는 이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언젠가 나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린 로렌은 진지한 말투였고 그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난 평소에도 TV에서 어떤 공포스러운 장면도 보이지 않게 특별히 주의하며 지냈어요. 그래서 로렌이 어디선가 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배운 적 없는 외국어를 말하는 어린이들도 있다. 이 사례는 뉴욕의 유명한 의사였던 마샬 맥더피라는 남성에 의해서 소개된 내용이다. 어느 날 나는 어린 쌍둥이 아들들이 전혀 배운 적 없는 외국어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이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후에도 계속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어린 쌍둥이 아들들을 콜롬비아 대학의 언어학 교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말하는 그 언어가 아람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람어는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던 당시에 사용되던 언어였다고요. 가족, 친척, 지인들 중에는 그 누구도 아람어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리학자 이안 스티븐스는 이처럼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40년간 연구했다. 그는 40년간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사례 중 상당수는 실제로 그 어린이들이 살았던 전생이 맞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일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업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전생에서 지은 업은 이번 생으로 고스란히 이월되고 마찬가지로 이번 생에서 지은 업은 다음 생으로 고스란히 이월된다. 전생, 예생은 닿을 수 없는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내장되어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육신에게는 이번 생이 전부지만 영혼에게는 이번 생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은 동안 지은 업들은 고스란히 영혼에 묻어 있다. 새로운 육신을 입는다고 해서 영혼에 묻은 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몸에 땀이 맺힌 상태에서 옷을 입으면 몸에 땀은 옷으로 스며든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육신도 영혼의 업에 물들게 되어 있다. 영혼은 옷을 갈아입듯이 육신을 갈아입는다. 그러니 자신의 영혼을 어떤 업으로 물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혼에 물든 그 업으로서 다음 생의 육신 그리고 그 다음 생의 육신이 짙게 물들게 되는 것이다.